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컬처 쇼크였어요. 해 그랬구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자전거 없이는 못 사는 일본 사람들이라는 주제인데 진짜 맞아요. 일본이 여러분 자전거 왕국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한국으로 갔을 때 놀랐어요. 아니, 자전거가 별로 없네라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타죠. 예.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전거 탄다 이러면은 이거 이제 뭐 MTB라든지 있잖아요. 아니면 경기용 같은. 그 뭐 로드바이크 같은 거 좀 음.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미지를 많이 연상시키잖아요. 한국에서 건강을 위해 탄다라든지 아니면 출퇴근 때 좀 빨리 가려고 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일본에서는 자전거가 뭐 생활 필수품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뭐 거의 전 국민이 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런 기업인의 기사 같은 게 있는데 일본인의 2명 중 1명이 소유. 이게 2016년 기준입니다. 7,238만 대가 있대요. 일본의 자전거. 보급률이 약 54%. 적게 봐도 2명 중에 1명은 자전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고령화 사회잖아요. 예를 들어 엄청 어르신들은 자전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자전거를 다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본 내에서는 뭐 정설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특히 있잖아. 제 일본 집 내 내 거, 오빠 거, 아빠 거. 대. 그 정도로 많이 타죠. 그러니까 왜 자전거를 많이 타요? 라는 질문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일본의 교통비가 비싸서 물론 그게 상당히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거리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해결을 할 수 있어 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일 큰 이유는 역시 부동산이 제일 큰 이유겠죠. 왜냐면은 일본에서는 뭐 이동할 때 기본적으로 버스보다는 전철, 지하철, 기차를 많이 탑니다. 예. 철도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역 주변은 땅값이 미친 듯이 비싸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거의 일반적으로 상업지구가 됩니다. 역 주변은.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 학교를 가야 돼. 주거지역에서 일단 역까지 가는 게 멉니다. 혹은 뭐 역을 안 가더라도 주거지역에서 학교를 가는 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가는 게 너무 멀어요. 버스가 노선이 없는 곳도 꽤 많이 있거니와 뭐 예를 들어 택시를 타기엔 너무 비싸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자전거라는 거예요. 맞아. 자전거. 버스가 있어도 그 시간이 안 맞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때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뭐 차도 있으면 좋겠지만 뭐 차량도 뭐 차고지 등록제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건너뛰고 제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꼽으라면 역시 자전거다. 이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자전거가 뭐 일본 국민들의 어찌보면 뭐 이동 수단으로서 제일 많이 선택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일본의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아마 그런 씬을 자주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사람이 타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제일 큰 문제점. 자전거 도둑. 자전거 도둑이 무지하게 많은 나라예요, 일본이. 맞아.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자전거 사면은 야 이거 자전거 이거 뭐 끊어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일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만큼 자전거 도둑이 정말. 그래서 일본에는 원래 이제 자전거 도둑 같은 걸 막으려고 이게 일본의 자전거 방범 등록입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됐어요. 자전거를 사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등록을 해야 돼요. 이름 쓰고 주소지랑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른데 거의 대부분이 500엔 정도 된다. 그러니까 500엔에서 600엔 사이거든요. C를 준단 말이야. 이건 경시청이니까 도쿄네요. 도쿄는 C를 줘가지고 그걸 자전거 이제 붙여요. 이 자전거는 등록된 겁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자전거를 내가 도둑당했어요. 분실했어요. 이럴 때 경찰 신고하면 도난 신고를 접수가 됩니다. 이 자전거는 이 번호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경찰이 일시 검문할 때 그 자전거 무전을 친단 말이야. 이 자전거 번호 1987 아카사카 A. 그러면 이제 본부에서 뜨득 도난 신고하네요. 학생 이 자전거 어디서 했어? 친구 건데요. 도난 신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맞아. 진짜 이게 일본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맞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법 범죄 중에 제일 많은 발생이 자전거 도난이에요, 일본. 이거 예를 들어 일본은 자전거 주차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를 세우는 데예요. 뭐 어디가 역 앞에라든지 뭐 상업실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정말 좋은 자전거지, 비싼 거. 그건 여기 못 대 사람들이. 왜냐면은 되더라도 분실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당장에 저도 일본에서 자전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분실 당한 적이 있고 결혼해서 추미코가
유료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본에. 예, 역 앞에서 이제 운영하는 돈 주고 있잖아.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요. 입구에 그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가 있어요. 거기에 주민코가 주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도둑맞았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일본 사람들은 뭐 자전거 도둑 없겠지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우산이랑 자전거가 어찌보면 이제 동격으로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우산 꽂히면 쓰고 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게라든지. 자기 우산 아닌데. 자, 그래서 이 다음인데 자,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일본의 자전거 타고 이제 다니는 친구들의 이거 등교 모습이에요. 헬멧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잘 못 볼 겁니다. 예를 들어 남주인공 여주인공이 막 자전거 같이 타면서 말 얘기하면서 청춘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볼 때 그 친구들이 헬멧 써요? 잘 안 써요. 뭐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일본에서 중학생 때까지는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교칙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헬멧 써라 임마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구분할 때 있잖아. 제 헬멧 쓰고 자전거 타니까 중학생이네. 아니면 뭐 중학생 이하네라고 구분하기 쉬워요. 맞아. 고등학생들은 헬멧을 안 쓴 애들이 많아요. 그 맡긴단 말이야, 자율적으로. 저도 중학생 때 집에서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 헬멧씩 사야 돼요, 학교에서. 사서 해야 되는데, 하지만 있잖아, 중학생 때는 좀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좀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쓰죠. 그러니까 학교 문 앞에서는 하는데, 그러니까 추미코는 머리가 이제 이게 딱 눌러붙는 게 싫은 거죠. 예. 안전보다 패션. 다 그랬어요. 주변 친구들 다 그랬어요. 범죄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추미코 남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왜 나만? 자, 이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끝내고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일본에서 이제 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전거 문화로. 또 있죠. 제가 일본에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일본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왜 이거 일반적이잖아. 교복에 치마 입고 자전거 다녀요, 여러분. 이게 일본은. 당연하잖아. 봐! 이게 선진국이야. 저는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그랬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상해요?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게 보니까 이상한 거지. 잠깐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뭐지? 야,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진짜 여러분 이게 짧은 치마를 입은 친구들도 이렇게 다녀요. 진짜 뭐 가리거나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다녀. 특히 제 시절은 짧은 치마를 입는 게 유행이었으니까 또 짧은 치마 친구들도 이렇게. 추미코도 그러고 다녔어요? 또 그렇죠. 교복이니까. 여학생들도 학교 가려면 자전거 타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학교 교복이 치마면은 치마 입고 학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스러워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컬처 쇼크였어요. 그랬구나. 자,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일본에서 이런 이제 자전거라든 씬이 나오면은 친구랑 같이 남자친구랑 같이 뭐 이런 것도 이건 좀 이건 뭐 여자가 이렇게 하는 이게 거고. 좀 반대네요.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망상 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게 위법이에요.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벌금 과부가 됩니다. 2만 원 이하에. 저도 우선 학생 때 그냥 친구 그리고 그냥 친구 아닌 친구랑 해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요? 추미코 선생님도 과거에 범죄자였단 말을 지금 커밍아웃 하시는 건가요? 일본 사람이면 움직이고 있네. 있죠 이거.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마 이런 거 많이 봤을 건데 짱구는 못 말려에 보면은 여러분 이거 나오잖아요. 짱구 엄마가 이렇게 태우고 다니잖아. 태워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럼 오상 이것도 위법이에요? 이건 위법이 아니에요. 걸리지 않습니다. 자전거용 차일드 시트에 이렇게 뒤에 태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최종 몇 명까지 태울 수 있느냐? 앞에 뒤에 해서 총 3명까지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요거까지 가능해요. 이거 3명까지는 오케이요, 법으로. 이거는 오케이고 진짜 어느 동네에 가서도 이런 어머님 계시는데 저는 이거 진짜 위험하게 보여요. 위험해 보이죠.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아까 있잖아. 요 정도까지는 진짜 자주 있어요. 이건 진짜 일본에서 자주 진짜 자주 보는 그림입니다. 앞에 이제 장바구니 앞에 뭐 싣고 있잖아. 그다음에 애 뒤에 태우고 이렇게 가는 엄마들은 자주 있고. 근데 이런 어머님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진짜 밸런스적으로 어렵고 위험해요. 근데 일본 내에서도 이거는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않아라는 의견 많아요. 일본에서 이제 엄마가 된다는 거는 애엄마가 된다는 거는 자전거를 어느 정도 잘 타야 된다는 그런 스킬도 좀 포함이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아까 나온 거 있잖아. 짱구는 못 말려서 짱구 엄마는 정말로 일반적인 일본의 애 키우는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얘들은 아웃이지만 우리 짱구 엄마는 오케이라는 일본의 도로교통법의 신박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전거 문화 중에 또 특이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일본 사람들이 보면은 이 자전거는 짱구 엄마 투자 좀 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타는 자전거네. 뭐가 달라서? 여기를 주목하세요. 이게 이 자전거의 특징입니다.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봐요. 각도가 오르막이잖아. 오르막인데 앉아 있어요. 3명이서 타는데 짱구 엄마의 표정은 여유가 있어 보여. 이 정도 오르막쯤이야. 아무리 그 짱구 엄마가 이게 그지 운동을 잘한다. 배터리랑 모터로 보조를 쳐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정확하게 제품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짠! 이렇게 보면 알 것 같죠? 이게 배터리 들어가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전거를 좀 타는데 난 많이 타고 오르막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타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자전거 메이커가 유명한 게 3개인데 뭐 이런 전동 어시스트에서 야마하, 파나소닉, 브리지스톤 이걸 많이 만듭니다. 맞아. 브리지스톤. 여러분들이 야마하 하면 오토바이 아니야? 파나소닉은 가전 아니야? 브리지스톤은 타이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메이커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야마하가 제일 유명하다. 왜? 이걸 야마하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꽤 비쌉니다. 비싸. 6, 7만 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15만 엔 정도? 15만 엔. 그러면 한국 돈으로? 150만 원 넘어가는 거죠. 제일 싼 거도 100만 원이 넘어가네. 일반적인 자전거는 12,800엔도 있고 뭐다 뭐 6만 엔도 있는데 기본으로 10,000엔부터 시작을 해요. 10,000엔 단위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0만 원 정도부터 하면은 이걸 살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이거 있잖아. 이런 이제 전동 어이스는 좀 가격이 좀 세지는 거야. 이런 브랜드긴 하지만은. 이때는 없었는데. 그 얼굴 표정도 다르잖아요. 뭐 힘들어 보이잖아. 뭔가 눈빛이잖아.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오르막인데도 여유롭네? 바로 이것을, 그지? 바로 이거 크게 나온다. 바로 이렇게. 이 모습. 이런 일본 문화 몇 개를 알면은 왜 짱구 엄마가 저런 식으로, 오르막을 여유롭게 오를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요시. 여러분들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 내에서 자전거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학창시절 애들도 타고 어떻게 보면 외견상으로도 나이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점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더라도 괜찮아. 역까지 도보로 하면 멀지만은 자전거 타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은 뭐 이 정도 집에 살아도 상관이 없어. 라든지 부동산의 개념도 들어가는 거잖아. 어느 지역의 거주지를 정하는 개념에서도 자전거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밀접한 생활 관련이 있다는 거 일본 사람들과. 반대말로 자전거 도둑 왕국이기도 한 일본. 정말로 자전거 도둑이 많은 나라. 또 자전거 관련해서 사건 사고도 많은 나라. 스마트폰을 봐요, 우산을 써요, 음악을 들어요, 둘이 타요, 불을 안 켜부터 해가지고 각종 그런 트러블이 많다 보니까 그걸 법제화 시켜가지고 경찰들이 자전거 단속을 많이 나가는 게 일본이란 나라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는 것 자체가 이미 실생활에 녹아들었거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태우고 자전거를 타셨고 어릴 때 그지 자전거 타고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녹아있지만은 해외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무슨 자전거를 저렇게 많이 타. 일본 사람들 뭐 선진국이라는데 자전거 말고 있잖아. 그냥 뭐 차 타고 다니면 안 돼? 바로 뭐 어떻게 하면 안 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자전거가 완벽하게 생활의 일체형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전거 없이 못 사는 일본 사람들이 이거 진행하면서 아까 짱구도 못 말려서 나오는 짱구 엄마도 자전거의 변형을 보면 짱구 집이 돈 좀 투자해가지고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를 샀구나. 야, 저 짱구 어머니 오르막을 가는데 편안해 보이는 얼굴에는 그런 이면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겠네요.